그 자바의 구조 이해에서는 이제 먼저 맨 처음에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그 프로젝트는 개발하는 전체 한 개를 이제 프로젝트라고 얘기해요. 한 개로 했을 때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서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프로젝트 안에는 그 한 개의 메인이 있어야 돼요. 한 개의 메인만 메인 이런 메소드가 존재하게 만듭니다. 메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걸 메인이라고 하는데 메인 메소드라고 얘기하죠. 메소드가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메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시작의 위치가 됩니다. 시작의 위치가 되는데요. 저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메인을 많이 만들어요. 그 실습을 위해 자바 프로그램을 짤 때마다 맨 처음에는 그 자바 안에 메인을 계속 한 개씩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요. 그 현재 위치에 있는 메인이 시작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메인을 많이 그 다른 파일에 메인을 같은 파일에 같은 클래스 안에 메인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각각 그 위에 각각의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 안에 메인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게 돼요.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서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여러 개가 된다. 이렇게 개가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현재에 열려져 있는 내가 위치에 있는 현재 열려 있는 위치의 클래스 안에 있는 메인이 여기서 메인 메소드 메인이 시작 위치가 돼요. 메인이 시작 위치가 된다. 그 메인을 여러 개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쓰게 되는데 저희가 실제적인 클래스에서는 메인을 딱 한 개만 만들어요. 한 개를 만드는데 저희가 실습해보고 이런 걸 해봐야 되잖아요. 뭐 테스팅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메인을 여러 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작 위치가 여러 개인 거잖아요. 그 중에 내가 현재 열려져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인을 시작 위치로 잡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데 저희가 그 어떤 거를 만들어 보고 싶으냐 이 얘기냐면 만들고 싶냐 하면은 그 두 개에 대한 숫자를 일단 받아요.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더하기를 하는 이런 더하기 연산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숫자를 한 개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더해야 한다. 세 번째는 더한 결과를 출력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한 개 작성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 구조나 뭐 이런 거 아셔야 되잖아요. 구조를 알아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원래 자바는 그 변수나 이런 거부터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하면서 나오는 것들 족족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 선언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쓸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개의 숫자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면 좀 이제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익숙치 않아서 조금 이제 그 약간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시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써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그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단어를 잘 뜻을 풀이해 가면서 한번 차근차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이제 뉴 하세요. 뉴 하시고 이제 그 전체적인 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저희가 만드시는 게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메뉴에 자바 프로젝트. 그 메뉴에 자바 프로젝트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자바 환경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바 환경이 안 나오시면 이제 여기 눌러서 이제 자바 환경 꺼내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저희가 챕터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개발 환경 하는 거라서 개발 환경에서 잘 했다 이런 걸 보셨으니까 챕터 2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챕터 2의 구조 뭐 아키텍처 이 정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희가 그 단어 뜻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어학사전에서 영어로 이제 구조라는 말을 쓰면
여기 보시면 architecture 이렇게 나오죠. ARCH네요. ARCH. 예. 그 방송 타고 있는데 ARCH. architecture. 예. 뭐 이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올라왔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이 본다는 얘기죠. 그 영어를 막 써가지고 영어 스펠링도 틀리고 막 발음도 틀리고 엉망진창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데요. 그 미국 사람들이 제가 영어 써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되겠죠. 그 맨 처음 세팅할 때는 이걸 잘 선택해서 세팅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세팅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전에 세팅했던 게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런 게 나오고 위치도 잘 나오고 폴더나 이런 거 클래스 폴더 이런 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프로젝트 이름 한 개 써놓고요. 피니시 누르시면 돼요. 피니시 누르시면 얘가 이제 그 진행이 돼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한 개 생겨요. 사실은 이 프로젝트 안에 메인이 한 개여야 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습을 위해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특정 폴더가 있어요. 특정 폴더. 저희가 꼭 알아야 될 폴더는 그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개의 프로젝트가 있으시고 그 보통의 경우는 소스 코드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개발자가 이제 알파벳으로 개발자가 이제 그 이 우리가 나오는 텍스트로 이제 개발해 놓은 코드를 이제 소스 코드라고 얘기하고요. 이 소스 코드를 이제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폴더가 있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src 폴더 안에 저장하게 된다. 그 폴더는 그 개발해서 쓴 것은 src라는 폴더 안에 저장하게 하도록 이제 된다. 저장하게 보통 이제 시켜놓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이 클래스 파일, 이제 목적 코드라고도 얘기를 하고 목적 코드, 바이너리 코드, 이진 코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진 코드, 바이너리 코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그 개발자가 개발한 걸 번역해 놓은 컴파일해서 이제 1 아니면 0으로 만들어 놓은 코드를 얘기합니다.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코드를 1 아니면 0, 1이나 0으로 이제 바꿔 놓아서 실행 가능한 코드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목적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코드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보통의 경우는 디폴트로 바꾸어 놓아서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를 하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클립스로 했을 때 빈이라는 폴더 안에 생기게 됩니다. 폴더 안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폴더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제 다음 눌러서 이제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코드를 직접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시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바로 출력하는 이런 거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rc 챕터 02 arch라는 아키텍처 나온 데다가 그 안에 src 여기 소스 코드를 여기다 짠다 이거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십니다.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드시는 거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클래스 중에 여기 몇 가지 나오시는 게 있으신데요. 여기 보면 소스 폴더, 소스 코드, 소스 폴더. 그래서 소스가 있는 폴더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 패키지가 그 윈도우에서는 폴더라는 이름과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 패키지 안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꾸러미가 이렇게 이제 바구니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여기다가 퐁당 담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으로 이렇게 탈주하면 오류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여기 설정되어 있는 이거와 동일한 위치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시고요. 네임스입니다. 네임은 바로 이제 인풋을 하고요. 대문자 i를 대문자로 써주세요. 대문자 i 인풋을 하시고요. 입력을 한 다음에 그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뭐 이렇게 인풋 다음에 input n 쓸까요? 그리고 아웃풋 n 써주세요. 그러면은 입력하고 출력한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바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쓸 때 얘가 뭐 하는 놈이지 라고 알 수 있게 길게 씁니다. 길게 사용하고요. 그 단축키 뭐 IAO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IAO 이렇게 쓰면은 얘가 뭔 내용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짧게 안 쓰고 그냥 풀네임을 그냥 길게 저거를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예, 쓰시고요. 지금은 이제 패키지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서 패키지 부분이 지워지면 여기 오른쪽에 디폴트 가로 가로 닫고 디폴트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제 패키지를 이렇게 지우지는 않습니다. 지우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제 맨 처음 배울 때는 패키지 막 위에 이렇게 패키지라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좀 이제 이거 소스 때문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지우면 여기 안 붙습니다. 패키지라는 게 안 붙게 되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우시고 아래 메인을 체크합니다. 그 나중에 다 만들어진 거 보고 다시 칠 거니까 연습 삼아 맨 처음에 할 때는 연습 삼아 이런 걸 다 치시는 게 좋습니다. 코딩 하시면서 다 쳐서 그 소스도 익힐 겸 해가지고 쳐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체크를 해놓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려고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지운 다음에 다시 칠 겁니다. 하시면 되겠고 이제 피니시 눌러서 만듭니다. 만드셔서 클래스를 한 개 만들어 주시면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패키지 위에 없어졌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디폴트 패키지라고 나오죠. 디폴트 패키지 라고 나오고 여기 디폴트 패키지라고 쓴 거는 그 얘네들이 형식에 맞춰서 무엇인가 만들어 주려고 그 자바는 무조건 패키지 안에 있어야 돼 이런 개념 때문에 넣은 거고요. 폴더를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저희가 그 파일 탐색기 파일 탐색기를 클릭하셔서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워크시트 저는 D 드라이브 어떠신 분들은 C 드라이브예요. D 드라이브 없으면 C 드라이브 만드시라 그랬죠. 그냥 워크스페이스 클릭 자바 클릭 하시고요. 챕터 02 ARCH 클릭 SRC가 폴더라 그랬죠. SRC가 소스 넣는 거랬으니까 SRC를 클릭하면 여기 폴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패키지 자체가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 패키지 자체가 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뒤 가로 열고 갖고서 디폴트 패키지라고 돼 있으면서 여기가 실제적으로 그 만들어진 이 파일이 이 중간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SRC 바로 밑에요. SRC 바로 밑에 클래스가 생겼어요. 이렇게 된 거는 그 패키지가 없는 패키지인데 구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디폴트 패키지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 집어넣은 거다. 그러니까 패키지가 없으면 디폴트 패키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서 썼다.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맨 위에 패키지 이름이 없죠. 패키지가 내가 어디 있다 라는 게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퍼블릭 그 다른 데서도 공용으로 쓸 수 있어요. 공용이고요. 클래스 클래스예요. 클래스 이름이 여기 파일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 지금 여기 있는 파일 밖에 있는 파일 이름과 퍼블릭 클래스 써져 있는 요 이름은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됩니다. 대문자 I input and 이렇게 단어가 틀려지면 대문자를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다시 소문자로 쓰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봉우리상 이렇게 보시면 낙타 봉우리 같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낙타 포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바의 클래스는 낙타 포기법을 사용하는데 맨 앞에 있는 거는 대문자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타 포기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 쓰시는데 클래스 같은 이런 것들은 맨 앞에 이제 그 대문자로 사용해서 쓰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브라켓이라고 읽고 저는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거를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괄호에 해당되는 것은 주석은 이제 슬래시 두 개가 주석입니다. 이렇게 그냥 9번 위에 있는 건 요거는 이제 괄호라고 있습니다. 괄호. 그리고 이제 요게 중괄호, 요게 이제 중괄호라고 그러고 괄호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중괄호 밑에 있는 이게 대괄호입니다. 대괄호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뭐 이렇게 썼고요. 이제 나중에 다 지운 다음에 새로 쓸 거긴 하지만 썼습니다. 그 요거 자동으로 생성됐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게 되고 여기 퍼블릭 공용으로 쓸 수 있고 스태틱 고정이에요. 보이드는 없어요. 값이 없어요. 메인의 이름이 있는데 메인을 불러봐야 나오는 값이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메인이 있는데 메인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어서 얘는 이제 가로 열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으면 메소드 처리문이 있어요. 이 안에 그 안에 처리문이 있어요. 중괄호 중괄호 사이에 처리문이 있어요. 지금 이제 처리문이 한 개도 없네요. 0개 이상 아시겠죠? 처리문이 0개 이상 있어요. 메소드 안에는.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있는 것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이쪽으로 데이터를 받을 때 밖에서는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안에서는 이걸로 받아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서 누군가 데이터를 넣어주려고 할 때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 스트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클래스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아셨고, 이걸 연습만 하기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한번 전부 다 지우고 새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위해서는 이걸 전부 다 지운 다음에 새로 쳐보시는 게 좋으세요.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델리트 누르면 싹 지워지죠. 정보는 여기에 파일에 나와 있는 정보, 요거 정보와 그 다음에 디폴트 패키지 안에 클래스가 들어가 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코딩을 하는 겁니다. 코드를 해서 원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건데요. 맨 앞에다가 이제 다른 데서도 여기를 이제 접근 가능하도록 쓰기 위해서 퍼블릭이라는 말을 한 개 써주시고요. 공용으로 씁니다. 예, 퍼블릭 써주시고요. 클래스를 만드니까 클래스라고 써주시고, 여기에 밖에 있는 파일명과 클래스 이름은 똑같이 만든다. 대문자 I죠. 인풋을 하고 입력을 하고 and output .java는 안 쓰셔도 돼요. 클래스 이름은 확장자가 없죠. 그냥 이름만 쓰시면 되고요. .java는 안 쓰시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가 이제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클래스니까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반으로 운영이 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메인입니다. 메인. 요 안에다가 이렇게 약간 몇 개 떠주시고, 메인이라고 이렇게 치는데요. 메인 앞에는 접근 공용으로서 얘도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스태틱으로 붙여져 있어요. 스태틱이고요. 스태틱. 스태틱이라는 의미를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제 코드 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void는 이제 얘를 메인을 호출하면 void 아무것도 없어요. void라는 뜻이 원래 뜻이 뭐 없다, 값이 없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메인을 호출하면 값이 없고 그냥 뭐 출력을 하거나 처리하고 끝나는 이런 거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이제 무엇인가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트링이라는 거고요. 스트링 대가로 열고 대가로 닫고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다가 args 이렇게 쓰고요. args는 아규먼트라는 약자이고요. 아규먼트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 이렇게 쓰시고요. 요게 메인인데 가로 열고 닫고가 있으니까 처리문 메소드에 해당이 되고요. 이 안에 처리문이 잔뜩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처리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다 있으시고, 메인은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요걸 열어놓고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라고 지정하는 건, 메인 메소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뭐 이렇게 쓰시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처리를 하는데, 열려져 있는 메인이 많으면 열려져 있는 프로그램이 선택이 됩니다. 메인이 많으면 저희가 메인이 많으면 열려져 있는 프로그램부터 메인부터 있는 곳부터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열려져 있는 게 메인이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전에 실행했던 메인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인이 전체 프로젝트 중에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죠. 시작을 해서 쓰실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 분명히 앞에 거 고치고 다 했는데 왜 이거는 뭐 이럴까요? 라는데, 메인이라고 하면 요걸 그대로 써야 메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요. 요게 그대로 쓰지 않고 뭐가 틀려지면 메인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작이 되려면 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메인이라는 것은 요대로 써져 있는 게 메인입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가로 열고, string, 대가로 열고 대닫고, args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바 기초 프로그램 그 문제를 낼 때 제가 그 시작되는 메소드, 자바에서 시작되는 메소드에 대해서 메인 메소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메소드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그 서술해야 되는지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많이 내는데요. 물론 이번 기수도 낼 예정입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가로 열고 string 대가로 열고 대닫고 args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 퍼블릭 부분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슬래시 두 개 쳤는데 슬래시 두 개는 주석입니다. 여기 이 슬래시 두 개부터 여기부터 줄 끝까지 그 줄 끝까지 주석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주석이라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처리되는 거랑 상관없이 개발자가 보기 위해서 참고해서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은 이걸 이제 한 줄 주석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줄 쓰다가 여기 중간부터 이제 슬래시를 이렇게 치시면 여기서부터 뒤에 끝에까지가 이제 주석입니다. 그래서 슬래시 두 개 있는 것부터 줄 끝까지 주석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 주석은 이제 슬래시 별표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슬래시 별표 그 별표 슬래시 이렇게 치시면 이거는 이제 줄을 바꾸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을 바꿔서 쓰더라도 이 줄이 주석이 계속 녹색이 계속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범위 주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위 주석. 범위 주석은 주석의 시작이 있고요. 시작의 끝이 있어요. 요게 이제 주석의 시작입니다. 주석의 시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슬래시 별표 슬래시까지가 이게 주석의 끝입니다. 주석의 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게 지금 주석의 끝입니다. 여기 주석의 끝, 여기 주석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요런 거는 이제 그 개발자가 그냥 보기 위한 주석에 해당이 됩니다. 보기 위해서 개발하다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쓰실 때 이제 보통 작성을 하시고요. 이때 이제 클래스가 어떤 의미지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그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input, output 뭐 이 클래스는 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에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라든지 버전이라든지 작성한 날짜, 작성자 등등등이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저희가 쓰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쓰시게 되고요. 그 한 가지 주석이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유동도 쓰시면 되겠고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고요.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받는 데이터를 얘보다 그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건데 그 저희가 데이터를 그대로 일단은 입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막 짜야 돼요. 어디서부터 입력할까요? 키보드. 그러니까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뭐 기계에서 입력을 받는 이런 프로그램 짜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짜놓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써야 됩니다. 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일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데 이제 이때 이제 그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그 한 개를 이렇게 놔뒀더니 이거 볼펜입니다. 이거 볼펜인데 볼펜이 그냥 요 하나 자체로 동작을 잘 해요. 제가 이게 글을 쓰려고 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석유 캐오고 석유에다가 잉크 붙이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런 관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질 않잖아요. 그냥 볼펜 한 자루 갖다가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볼펜을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쓰려고 그러는데 그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이게 키보드 입력에 해야 되니까 키보드에 뭘 해야 되고 키가 뭐가 눌렀는지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다 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다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스캐너라는 게 있습니다. 스캐너라는 이제 객체를 사용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자바에서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데이터나 아니면 다른 것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객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나 스캐너라는 걸 좀 쓰고 싶어. 그 맨 처음에 이거 뭐죠? 이거 볼펜이에요. 볼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얘 스캐너 이렇게 씁니다. 스캐너. 그리고요 여기다가 스캐너 다 쓰셨으면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스캐너가 뭐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자바에서 개발을 했고 유틸리티 뭐 도구에 의해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스캐너, 키보드로 입력되는 스캐너를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을 하시고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뭘 하시냐면 제가 그 여기 패키지 안에는 스캐너라는 게 없죠. 스캐너라는 게 없습니다. 없어서 얘를 이제 그 있는 거 갖다가 써야 되는데 있는 거 갖다 쓰시는 것은 자바 뭐 자바의 자바에 이쪽에 그 가지고 있는 리소스 안에 내가 짠 거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 프로젝트 안에는 자바 프로그램도 있고 내가 짠 프로그램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짠 게 있는데 여기 없으면은 못 쓰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써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시겠죠? 그 중에 그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확장시키세요. 확장시키세요. 거기 보면 rt.자르라고 보이시나요? rt.자르. 예, 이렇게 rt.자르라고 있는 걸 확장시키세요. 또 플러스 앞에 확장시키면 이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쓰냐면 자바. 여기 보면 java.util 이거 찾아가는 거예요. java.util을 여기 폴더니까 패키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폴더가 동일하다. 밑으로 쭉 내리면 이제 java.c 뭐 com.sun.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자바가 이제 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자바 시스템 개발자들이 짜놓은 거라서 자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자바 시스템 개발자만 쓰고 우리가 쓰면 오류가 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바. 쓰시고 util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util 여기 있죠? util 안에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에서 s 이게 되게 많은데 여기 이 클래스니까 이게 딴 사람들이 막 프로그램을 여기다 짜놓은 거예요. 자바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스캐너 스캐너 클래스 여기 있죠? 스캐너. 지금 여기 자바로 짜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실행 가능한 코드. 아시겠죠?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기 다른 데가 있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임포트입니다. 얘를 포함해서 코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포트 다른 데가 있는 클래스를 쓸 때는 반드시 코드 들어가는 법. 소스 찾는 거요. 예, 소스 찾는 거. 야 이거 되게 많은데. 그 코드 집어넣는 데가 뭐라고 이 코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스페이스 엔터부터 이 스캐너라고 치고요. 스캐너 요거 원래는 이렇게 없는 거죠. 스캔 패키지가 없는 거예요. 스캐너라고 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렇게 뒤에 나와야 돼요. 왜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요. 이런 거를 안 갖고 있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안 갖고 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캐너 뒤에서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 아니라 컨트롤 스페이스바. 컨트롤 스페이스바는 왼쪽 컨트롤입니다. 왼쪽 컨트롤 스페이스바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자바 유틸에 요 뒤에 자바 유틸이라고 써져 있는 스캐너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엔터 치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이나 또는 엔터 치시면 여기 임포트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뭐 다음에는 뭐 그냥 치셔도 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그냥 치시기보다는 보통 이제 소스를 칠 때에 뭐 시험 보고 하시면은 그 임포트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보통 실습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잘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 어딨냐인지 찾아봤어요. 요게 어딨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있는 거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얘가 내 거에는 없어요. 내 거에 없다는 얘기는 내가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위치에는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프로그램 실행되는 위치는 src 밑에 디폴트 패키지로 이제 src 바로 밑에 있는 거죠.
바로 밑에 있는 거라서 여기 있는 걸 아닌 걸 쓰려고 그러면은 아닌 걸 사용하려면 이제 임포트라는 걸 하셔야 돼요. 임포트라는 걸 하셔서 쓰셔야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임포트를 안 해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퍼블릭, 뭐 클래스, 스트링 이런 거 스트링 쓰면서 임포트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마우스가 되시면 여기 이제 java.lang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렇게 안 쓸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은 기본으로 이런 패키지들은 기본으로 전부 다 임포트가 다 돼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짜놓은 거고요. 그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스캐너라고 썼는데 스캐너는 java.util이에요. java.util에 있는 거는 자주 쓰는 건 아니에요. 얘를 이제 매일 쓰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그렇게 임포트 해서 써라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임포트 해버리면 메모리에 막 풀돼 가지고 터질 거예요. 아마 자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만 이제 내가 그 자주 안 쓰는 거나 큰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이제 그 임포트 해서 써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포트 했어요. 자, 했고요. 예, 감사합니다. 한번 스페이스바 들었죠? 그럼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걸 쓸 거야 라고 얘 볼펜이야 라고 선언한 거 똑같아요. 얘 지금 볼펜입니다. 얘 지금 볼펜인데요. 볼펜이야 라고 쓴 건데 이 볼펜이 어떤 볼펜이냐면 모르겠어요. 뭐 NCS 교재 전문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준 이제 그 볼펜은 내 볼펜이죠. 제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 강서 선생님 볼펜이야라고 이제 선언을 먼저 해둬야 돼요. 그걸 이제 그 내 볼펜이야라고 쓰는 거를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도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대문자로 썼을 때는 클래스를 의미하고요. 소문자로 썼을 때는 변수를 의미해요. 스캐너. 지금 요거는 볼펜이라 쓴 거고요. 요건 내 볼펜이야. 그 중에 내 볼펜이야 라고 쓴 거예요. 변수에다가 내 볼펜을 이렇게 갖다 놔야 되겠죠. 이거 볼펜인데 내 볼펜을 쓰기 위해서 내 볼펜이라고 쓰기 위해서 볼펜이야 라고 했는데 그 볼펜이 이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물을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실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볼펜을 쓰기 위해서 이쪽에 직접 들고 왔단 말이에요. 들고 와서 쓴 것을 그 객체에서는 생성이라고 얘기해요. 생성. 그 여기서는 자바에서는 생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성은 이제 그 사용 가능한 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이거를 쓰려면 이걸 실물을 갖고 와야 돼요. 이쪽으로. 저게 밖에 있거나 사무실에 저쪽 밖에 있는 사무실에 있으면은 이걸 못 쓰겠죠. 못 쓰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쓰기 위해서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 모든 클래스들, 모든 파일,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나 자바 파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파일은 이제 하드디스크, 여기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있어요. 디스크에 맨 처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디스크에 있다. 근데 이제 얘를 실행하려면 누가 건드려야 되냐면 CPU라는 놈이 있어서 CPU가 얘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위해서 이제 CPU가 CUP가 아니라 CPU 그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 해가지고 요즘 CPU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상한 거죠, 그죠? 몰라요. 한 지리산에서 몇 년 있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CPU에서 얘를 이제 가져다가 실행하게 돼요. 실행해야 한다. 근데 하드디스크는 엄청 느려요. 보통 뭐 2000 Mbps 분동안 뭐 2700개 데이터를 뭐 이렇게 전송을 한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CPU하고는 굉장히 차이 나요. CPU는 초당 한 20개, 20억 개, 30억 개의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CPU는 하드디스크를 상대하지 않아요. CPU는 속도가 너무 느린 속도가 느린 하드디스크는 상대하지 않는다. 그럼 뭘 상대하냐 하면 그 중간에 CPU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빠른데 속도보다 느리지만 그래도 이제 회로로 만들어지는 이제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램 같은 거를 보통 이제 상대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인 메모리라고 얘기하고 램을 이제 상대한다. CPU는
그 하드디스크에 들어와 있는 상대하지 않고요. 메인 메모리에 올려놔야 그때부터 실행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럼 생성이라는 거 뭘까요? 내가 실행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 볼펜을 쓸 수 있도록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이 실로 갖다 놓는 거.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 안으로 올려놓는 거. 그게 이제 생성이에요. 그래서 즉 생성은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디스크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제 클래스나 파일들 있는 뭐 이런 클래스나 파일을 메인 메모리 여기서는 램이죠. 램에 올리는 동작을 의미한다. 그 CPU 자체는 속도가 되게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해서 쓰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파일이나 클래스나 파일 같은 거를 쓰려면 그 램에 올리게 되는데, 램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용어가 생성이라는 용어예요. 생성이라는 용어라서, 생성은 새롭게 만든다, 새롭게 무엇인가 만들어 쓴다. 그래서 키워드를 무슨 키워드를 쓰냐면 new라는 키워드를 쓰세요. new라는 키워드를 쓰는데, 얘가 이제 메인 메모리라 올려야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메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할 때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만 설명하면 이제 new예요. new라고 쓰고요. 지금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있으니까 스캐너를 메인 메모리에 올려주세요 라고 이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new 스캐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new라고 해서 빨간 줄이 났는데요. 여기다 가로 열고 new 스캐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써가지고 세미콜론 한개 찍어 볼게요.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는 한 줄이 끝났다라는 의미에서 자바는 그 명령어가 끝났다는 의미로 세미콜론을 찍어요. 예, 세미콜론을 이제 붙인다. 쓰시고요. 이 스캐너 안에다가 여기다가 쓸 때 저희가 시스템 점 이렇게 한번 쓰세요. 시스템 점 인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에서 인 아시겠죠? 인이라는 게 있어서 인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스캐너가 있는데요. 스캐너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스캐너에 마우스가 되면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스캐너는요, 지금 이제 자바 유틸의 스캐너고요. 스캐너 밑에 스캐너라는 게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new 다음에 붙일 수 있는 게 이게 스캐너인데, 요 뒤 안에다 넣어야 될 게 input, 입력하는 스트리밍, 문자를 이렇게 똘똘똘똘똘똘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쓸 건데, 시스템에 있는 지금 입력한 거를 데이터 입력하는 걸 뭘 쓰려고 하냐면 시스템인이라고 썼어요. 시스템인이라고 썼는데, 시스템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변수는 in이고요. 두 번째 변수는 out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출력할 때 쓰는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에러라고. 근데 이제 일단은 in이라고 썼으니까 시스템에 붙어져 있는 표준 입력, 그 다음에 표준 출력에 대해서 처리하는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게 시스템.in이고 시스템.out이에요. 그러면 시스템에 붙어 있으면서 표준으로 입력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입력을 하는 입력 장치가 무엇일까요? 그 시스템 인이 무엇일까 이거는데요. 시스템.in, 이게 시스템에 붙어 있으면서 그 시스템에 있는 표준 입력 장치, 이게 무엇일까요? 이 무엇이 짜자자자자자자. 야, 제가 핸드폰에 저것 때문에 핸드폰에 보안 관계상 제가 이제 소액 결제 이런 걸 전부 다 안 하도록 막아놨거든요. 안타깝긴 한데 이제 풀어야 될 때가 됐나? 그 장치를 의미하는데, 그때 이제 시스템의 표준 입력 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그 출력 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모니터예요. 그래서 시스템.in은 키보드를 의미하고요. 시스템.out, println 그래서 out 이렇게 써는 것은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여기 키보드를 의미하고 얘는 이제 모니터를 의미해요. 모니터. 가장 많이 출력하는 게 모니터. 시스템이니까 키보드로 입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프로그램 스캐너죠. 시스템인 키보드로 여기에 입력받는 거를 처리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네가 이제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야 이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필요해요. 그러면 얘가 그 CPU가 가져다가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new에서 스캐너를 이렇게 쓰는 순간 얘가 이제 메모리로 쫙 올라와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만들어 줬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에 올려놓고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스캐너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스캐너가 여기 올라가 있는 여기 스캐너 올라가 있는 요 자체의 프로그램이 그 소문자 스캐너라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를 또 다른 걸 뉴에서 이쪽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거를 똑같이 써서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자, 키보드로 이제 막 쳐가지고 내가 입력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입력하는 걸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입력을 데이터를 한 개 입력받는 거예요. 데이터를 한 개 입력받는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문자열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이렇게 이제 쓸 건데요. 다른 것도 있어요. 스캐너는 뭐 숫자도 입력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입력할 수 있는데 줄 단위로 이제 한 줄 엔터 치면은 엔터까지 받아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엔터와 함께 여기 쓰시고 엔터와 함께 받는 걸로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데이터가 이제 서버 쪽으로 막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문자열로 넘겨요. 통신은 데이터가 넘어오면 이게 타입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글자의 이 데이터의 특성이 뭐지 이런 거를 신경 안 써요. 그냥 데이터를 막 밀어넣는 거죠. 10 해가지고 계속 밀어넣어요. 그럼 받을 때 보통의 경우는 스트링으로 다 받아요. 스트링으로 받은 다음에 걔를 이제 데이터 알맞은 형식으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문자열로 입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엔터와 함께 입력받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걔를 이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출력할 수도 있고요. 받으면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은 자바에서 스트링이라고 얘기해요. 스트링. 문자열은 문자열 이렇게 썼는데 문자열 타입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자바에서는 스트링이라고 얘기한다. 스트링. 여기 나왔네요. 스트링. 문자열 문자열을 담을 거예요. 이런 뜻이죠. 데이터가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데이터의 형식은 스트링이다. 문자열이다. 이런 뜻이에요. 문자열이다 라고 썼고요. 여기다가 변수 데이터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데이터 변수명은 자기 맘대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 이렇게 써가지고 쓰시고 이꼬로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에서부터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스캐너 점 쓰시면 여기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보통 넥스트 라인을 보통 써요. 줄 단위로 이렇게 받는 것을 씁니다. 엔터와 함께 엔터 친 것까지 엔터와 함께 데이터를 받아와요. 그러면 엔터 치면은 데이터가 입력이 끝나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라는 데 집어넣어요. 다시 요게 지금 처리문이고요. 요거는 이제 메모리에 올리는 거예요. 처리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올리는 거고 처리문에 걔를 가지고 써서 스캐너라는 걸 이용해서 넥스트 라인이라는 것을 호출을 하면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는데 줄 단위로 문자열로 입력을 받습니다. 이쪽에 넘어오는 게 뭐가 된다고요? 스트링이 된다고요. 그래서 스트링이 되니까 이 스트링으로 된 거를 데이터를 저장해야 돼요. 그럼 저장하는 데이터도 똑같은 형식이 되죠. 그래야지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넥스트 라인 마우스가 대보세요. 마우스가 되시면 넥스트 라인을 호출을 하면 스트링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보시는 방법이에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소드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세요. 이클립스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 이제 요런 맨 앞에 있는 요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 녹색 동그라미 얘는 클래스예요. 이런 뜻인데 클래스 안에 여기 지금 현재 넥스트 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쓰면은 나오는 게 요거예요. 스트링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메인 보세요. 메인 있는데 메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메인 가로고 닫고 얘 메소드가 호출되어 있는데 얘를 호출하면 요게 나와요. 요게 뭐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보이드예요. 이렇게 쓴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 마우스가 돼서 얘를 어떻게 썼나 보시면 얘는
예, 얘를 이렇게 호출해서 여기 길지만 요거 안에 요거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요거를 호출을 하면 요게 나와요. 이렇게 선언한 거라고요. 자, 키보드로 이렇게 나와서 쓴 것을 보시고요.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출력하는 거 배우셨어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출력한다. 어디 출력해요? 모니터니까 표준 출력에 해당되는 모니터에 해당되는 system.out을 쓴다 이거죠. system.out.println 쓰시고요. 가로 열고 데이터 쓰시고 가로 닫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거죠. 내가 출력하는 거 모니터 여기 메모리가 몇 번지가 모니터니까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가 모니터에 화면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 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이미 다 짜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한테 println 처리문이죠. 처리문에서 할 때에 내가 입력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주기만 하면 그 처리는 얘네들이 다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출력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문제는 실행을 하시면요, 요게 뭐 하라는 놈인지 입력을 하라는 건데 화면에 출력이 하나도 안 되니까 콘솔 창도 안 뜨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행하는 건 콘솔 창이 떠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콘솔 창을 떠가지고 실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나 지금 데이터 입력을 한 개 해줄래? 라고 이제 한 개 쓸게요. 자, system.out.println 쓰시고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으세요.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이거 안 써놓으면 그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얘 커서 입력하라고 하는데 출력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콘솔 창이 안 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콘솔 창을 띄워서 콘솔 창을 띄워서 이 입력하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입력하라는 표시하기를 해줘야 콘솔 창이 떠요. 출력하세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이걸 그냥 실행하면 여기서는 데이터 입력하세요지 출력하세요가 아니잖아요. 콘솔 창을 안 띄워요. 콘솔 모니터랑 상관없는 거죠. 키보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실행은 맨 위에 run 또는 이제 run에 run 또는 컨트롤 F11 단축키 컨트롤 F11 컨트롤 키 꽉 누르고 F11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라고 가서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1, 2, 3 엔터 치시면 내가 요거는 키보드로 입력한 거고요. 요거는 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력받은 거를 N 출력 아웃풋 됐나요? 인풋 N 아웃풋 이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